한국 시리즈 끝났습니다. KT 위즈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사건 사고가 많은 프로야구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준 10개 구단 선수단 여러분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KT 위즈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KT 우승 이야기 그리고 우승팀의 스토브리그 준비 사항도 알아봤습니다. 시즌 개막에 앞서서 10개 구단 관계자 10명씩 100명에게 저희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우승 후보를 꼽아달라. NC, LG 유력 우승 후보에 KT 위즈의 우승을 꼽은 이는 야구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명 중에 제로. 야구부장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네, 박펠레. 5위권을 꼽아달라고 했을 때도 사실 KT는 5번째 정도 5위의 턱걸이. KT가 2015년 1군 합류 이후로 꼴찌를 밥 먹듯이 하고 수년간 제약체를 지내고 아이고 막내는 언제 한번 일어서나 뭐 이랬는데 2019년에 5할 승률을 딱 합니다. 지난해는 정규 시즌 2위를 했거든요. 물론 뭐 플레이오프에서 1승 3패 조기 탈락했지만 그래도 KT를 우승 후보로 그래도 5월 시즌에 앞서서 꼽는 이가 없어요. 지난해 정규 시즌 2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타선을 캐리하든 하드 캐리를 하든 시즌 MVP 멜 로하스 주니어가 일본으로 떠납니다. 공백이 클 거라고 봤습니다. 막상 그러지만 뚜껑을 딱 여니까 강백호 선수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마운드 선발진이 팽팽 돌아갑니다. 불펜도 갈수록 탄력을 받고 중요 승부처에서 와, 이 선수들이 막내팀이 맞나 이럴 정도로 잘 싸웠거든요. 결국 시즌 막판 고비를 넘고 1위 결정전까지 가면서 삼성을 제치고 한국 시리즈로 직행을 하고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4전 전승 우승까지 꼬린 이수종 KT 단장. 현대 시절 선수 때도 우승했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수 때, 단장 때 언제가 더 좋던가 그랬더니만 이 단장 얘기입니다. 선수 때도 우승해보고 단장으로도 해봤는데 역시 선수 때가 더 좋더라.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 진짜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KT에 어제 우승 축하연도 하고 또 KT 사람들이 오전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잘 안 됩니다. 약주들도 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축배죠, 축배. 그야말로. 이 단장 얘기가 좀 이어집니다. 선수들은 한국 시리즈에 임하는 마음이 다르다. 우리 선수들이 1차전만 잘하면 수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팀은 항상 더 강하다. 잘한 선수를 꼽기 힘들 만큼 모두가 잘하고 마운드에 올라가면 다 잘 던지고 수비도 박경수, 황재균 등 고참 그리고 막내들까지 다 잘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우리 팀은 특별한 슈퍼스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기적을 만들고 신화를 썼다. KT 선수단 위기 느낀 순간이 있었죠. 시즌 막판에 타 팀에서도 KT 선수들 좀 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만큼 격차가 있다가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그죠. 이 단장 얘기 좀 이어집니다. 정규 시즌 1, 2를 계속 달리다가 삼성한테 잡혔을 때 5게임, 6게임 앞섰는데 역전당하고 참 힘들었고 어차피 1위는 한 게임이든 반 게임이든 1위인데 여유있게 이기고 있다가 떨어지고 하지만 2위가 되면서 이강철 감독님과 우리 선수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한다.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마음이 좀 더 홀가분했다. 약간 내려놓은 부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KT는 삼성과의 타이 브레이크보다는 시즌 최종전이었죠. 당시 이제 SSG 랜더스전 때 선수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고영표 선수가 중간 개투로 나왔기도 했습니다. 대구 가서 1위 결정전을 할 때는 오히려 선수단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KT 구단 우승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이 황재균, 장승우 내부의 표현들 어떻게? 황재균 선수, 장승우 선수는 무조건 잡는다는 기조인데 우승까지 일궈낸 공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승윤 단장이 어떻게든 함께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 보강 테마로 KT가 타선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운드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강하니까 마운드가 방망이가 조금 헐거워 보이는 겁니다. 방망이 보강한다 그럽니다. 외국인 타자 제라도 호인 선수 시즌 막판에도 좀 힘을 냈었고 그리고 또 한국 시리즈 잘했습니다. 타율은 좀 떨어집니다. 2할 3푼 9리. 근데 타점 50개도 넘겼죠. 한국 시리즈에서도 잘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이 좀 높기도 하고 수비 공헌도 있죠. 근데 타율이 2할 3푼대 2할 3푼 9리 좀 걸림돌인데 그래서 KT 관계자가 지금은 좀 뭐라 말하기 어렵고 현장 생각도 들어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둔 부분도 있고 의논도 하고 리스트업된 다른 외국인 타자 후보군과 고민을 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재계약을 하자니 약간 좀 조금 100% 만족한다는 건 아니죠.
극단적인 끌어치기 이 부분도 좀 있고 또 변화구에 대한 좀 약점도 뭐 그건 뭐 하나 있을 때부터 계속 나왔죠. 근데 그냥 재계약 대상에서 좀 제외시키자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외국인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갑니다. 뭐 이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호잉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봤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선수니까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죠. 쿠에바스와 데스파이네 선수 역시 재계약 대상이지만 다른 후보군 리스트업 선수들하고 또 뭐 다양하게 비교를 한다 그럽니다. 관계자 코멘트는 심사숙고 고민 중인데 뭐 하지만 이 두 선수보다 좋은 선수 데려오는 거 이거 쉽지 않다. KT 프론트도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있죠. 굉장히 좋은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KT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 시장이 힘들고 신규 계약은 100만 달러로 묶여 있어서 좋은 선수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고 12월 2일 한국 시간이죠. 메이저리그 노사 협약이 딱 만료가 되는데 지금 막 협상 중인데 뭐 안 되면 파업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파업 관련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파업이 되면 마이너리그도 타격을 받고 그럼 한국 프로야구의 외국인 선수 시장도 마구마구 흔들리죠. 유격수 포지션은 기존대로 갈 가능성 높아 봅니다. KT 관계자. 유격수 심우준은 내년까지 뛰고 군입대 계획 중이고 본인이 하겠다고 한다. 팀의 2연패를 일구고 싶다고 한다. 심우준, 신봉기, 권동진 등이 있고 2군에도 자원이 있고 유격수 포지션은 보강을 어느 정도 해둔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KT는 최근 몇 년간 선발 자원이 탄탄한 팀이란 이미지가 딱 자리 잡았어요. 2019년에도 마운드 틀을 잡고 지난해 마운드 선발진 되게 확고했고 올해도 진정한 선발 야구를 선보였습니다. 결국은 이 선발 야구로 정규 시즌을 파고를 넘고 또 한국 시리즈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는 거죠.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4연승을 하는 동안에 모두 선발승입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 나온 9차례 사전 전승 우승 중에서 4승 모두 선발승은 2021년 챔피언 KT가 최초고 KT는 1차전서 에이스 윌리엄 쿠에바스 선수가 등판해서 7과 3분의 2인 7안타 8탈삼진 1실점 팀은 4대2 2차전 소윤준 선수 6이닝 무실점 선발승 6대1 3차전 외국인 투수 오드리 사모 데스파이네 선수가 미란다 선수하고 맞대결 펼치죠.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3대1 승리 4차전 배재승 선수 5이닝 30실점 선발승 팀은 8대4로 승리.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4승 모두 선발승으로 기록한 경우 4승을 모두 선발승으로 기록한 경우는 뭐 1996년 해태 타이거즈 그리고 또 지난해 NC 다이노스까지 7번 있었지만 그래도 뭐 4전전서 4연승 선발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강철 감독을 두고 강철 매직이다. 네, 이강철 감독 대단하죠. 한국 시리즈 상대 드가웃에는 리그 최고의 승부사입니다. 김태형 두산 감독이 딱 버티고 있죠. 지난해는 두산과의 플레이오프에서 1승 3패 졌죠. 이제 물론 두산은 올해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 겹치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외국인 투수도 없이 싸우고 악정꽃도 하고 그럼에도 사령탑의 경험 부족이 KT로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아니 사령탑의 경험 부족이란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김태형 감독의 너무 풍부한 승부사 기질 또 풍부한 경험 이 부분이 또 오히려 장점이 됐겠죠. 상대적인 또 단점은 KT 쪽으로 또 부각이 됐었고 근데 이강철 감독이 뚜껑을 딱 여니까 엄청 냉혹합니다. 이강철 감독이 KT 감독으로 온 이후에 특별한 선수 보강이 없었어요. 감독의 요청을 프런트가 뭐 이런저런 보강 부분을 여러 이유로 좀 만류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자원을 트레이드를 통해서만 좀 영입을 했고 2018년에 황재균 선수 이후로 이제 외부 FA가 없었죠. 이제 감독으로서는 전력 보강 없이 팀을 바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새롭게 감독이 오면 선물로 외부 FA를 딱 잡아오기도 하는데 그냥 KT는 그런 건 없었죠. 부임 첫 해인 2019년 처음으로 월승률. 2018년에 9위였던 팀을 6위로 바로 끌어올렸죠. 지난해에는 정규 시즌 2위, 지도력을 인정을 받고 3년 계약을 했지만 2년 만에 다시 3년 재계약을 합니다. 이강철 감독이. 당시만 해도 FA는 잡지 않고 투자에도 인색하고 KT가 감독한테만 큰돈 주고 뭐하냐 일부 비판이 있었죠. 올해는 정규 시즌 MVP 멜로아스 주니어 선수까지 빠지니까 전력 다운되니까 야 이거 쉽겠나 근데 선수들을 하나로 뭉쳐서 정규 시즌 우승을 만들고 통합 우승까지. 참 왜 이게 냉혹한 승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이제 가을 야구까지 가는 디딤돌이 됐던 시즌 막판 경기들, 시즌 최종전, 1위 결정전, 선발진들을 뒤로 빼서 그냥 바로 그냥 승부수 던집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이 마운드 운용 아주 철저하게 검증된 선수만을 쓰는데 정규 시즌은 선수층이 그렇게 아주 두텁지 않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무리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144경기를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가을 이후에도 뭔가 여름이 지난 이후에도 힘을 잃지 않았는데 한국 시리즈에서는 철저하게 주전 위주입니다. 한국 시리즈 엔트리 30명 중에 KT 투수 13명, 포수 3명, 야수 14명. 근데 이 중에서 3차전까지 뛴 선수가 총 18명인데요. 윌리엄 쿠에바스, 소영종, 오드리사메, 데스파이네 선발 3명, 그리고 뭐 더 배재성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3차전까지는 총 18명만 뛰었어요. 선발 야구가 됐기에 가능한 수치였지만 타자들도 주전 9명에 김민혁, 송민섭 그리고 신봉기 선수만 대주자 대수비원으로 3명 더 뛴 거죠. 그러니까 1, 2, 3차전까지는 12명의 선수는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벤치 있습니다. 상대에게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쫓아올 만하면 확실한 카드로 딱 누릅니다. 결국은 큰 경기는 계속 뛰는 선수들이 좀 뛰어줘야 긴장감이 덜해진다고 판단을 한 거죠. 해태 시절 김웅룡 감독의 용병술도 벤치마킹을 좀 했어요. 이강철 감독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예전 해태 시절에도 김웅룡 감독님이 잘 던진 투수들만 던지게 했는데 자주 나가면 긴장감이 좀 사라지고 그런 상황에서 새 선수를 넣기 좀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나고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 이 말도 했는데 결국 뭐 승리했으니까 다 좋아진 거죠. 두산 베어스 미라클 두산의 진격은 한국 시리즈에서 딱 멈췄습니다. 투혼을 보여줬고 또 마지막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훈훈했다. 두산의 가을은 사실 뭐 기적이죠. 외국인 투수 없이 치른 두산의 첫 가을 야구였고 선발진 부족했고 미란다 선수가 한국 시리즈 3차전 나왔지만 베스트도 아니었고 그래도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 모두 이기고 올라옵니다. 특히 준 플레이오프 LG 플레이오프 삼성 전문가들 모두 LG가 앞설 거다 삼성이 앞설 거다 두산은 다 열세다 했는데 다 뒤집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역시 체력 한계가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나 버틸 수가 없어요.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 또 준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결정전 가을 야구 정말 힘들거든요. 포스트 시즌에 이 체력적인 부담은 뭐 정규 시즌 뭐 2배다, 3배다 그런 이야기가 듭니다. 결국 한국 시리즈 1차전 조금 팽팽하다 그것이 딱 무너지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방망이 사이클도 계속 좀 하향세였고 김태형 감독은 참 2는 슬프다. 1위도 해보고 2도 해봤으니까 다 해보니까 그렇더라. 김태형 감독 앞선 6차례 한국 시리즈 3번 우승, 3번 준우승. 야 이번에 또 4번째 준우승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고갈된 체력으로 플레이오프까지 승승장구 그리고 두산 야구는 정말 강하다 모두에게 입증해줬습니다. 두산 야구 재밌다 그런 말이 나오죠. 명장 김태형 감독도 압도적인 전력 열세를 또 체력 고갈은 좀 어쩔 수가 없었는데 두산의 준우승을 두고는 지금 뭐 격려와 박수가 더 많죠. 한국 시리즈 마친 다음에 두산 선수들이 3루 쪽 덕아웃에 쫙 한 줄로 도열합니다. KT 선수단은 막 좋아하다가 또 3차전에서 다리 다쳐서 목발을 짚고 있던 박경수 선수는 오히려 이제 선수들 다 세리머니 끝나면 나가려고 그랬는데 후배들이 기다린다고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목발 짚고 나가니까 KT 선수들이 다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같이 막 환호성을 지르죠. 누구에게는 감동적인 순간, 누구에게는 좀 참 찝잡한 순간이었겠죠. 아쉽죠. 두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두산이 참 그 어느 팀보다 우승의 기쁨, 이 환희를 잘 알지 않습니까? 두산 선수들이. 묵묵히 지켜봅니다. KT 선수들이 세리머니 하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김태형 감독은 코치하고 선수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한 시즌 고생했다, 고맙다, 마음을 전하죠. 세리머니를 하고 있던 KT 선수들이 봅니다. 두산 선수들이 기다리거든요. KT 주장 황재균 선수가 손짓을 합니다. 선수들한테. 두산 선수단 쪽으로 KT 선수단이 고개를 탁 돌립니다. 두산 선수들이 박수 칩니다. KT 우승을 축하합니다. KT 선수들 고개 숙여서 고마움을 전하고 멋진 패자. 정말 환상적인 경기를 함께 해준 그 동료들한테 또 인사를 하죠. 멋진 장면입니다. 김태형 감독 경기 후에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여기까지 와준 선수들 고맙다. 고생한 코칭 스태프 고맙고 응원해준 팬들께 감사하다. 다들 수고 많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산은 수년간 FA 빠져나갔죠. 그래도 버텨왔던 7년 세월이죠. 올해는 어렵다. 왜? 정말 빠져나가도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 더 이상은 힘들다. 가을 야구에서 진격이 이어지지만 이제는 힘들다. 그랬지만 올라갑니다. 팀에서 7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을 때 8위 정도만 하지 말자 프런트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 그래요. 지난 6년간 고생했는데 올해 그래도 8위 정도는 하지 말자.
그만큼 위기감이 컸다는 거죠. 근데 쫙 올라갑니다. 막판에. 저력을 과시하며 가을 야구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 이후에 무서운 업셋도 선보입니다. 대단한 파이팅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또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들. 우리가 보통 그걸 저력이라고도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